다리가 보내는 마지막 SOS,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어쩌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인 일은 고개를 넘어서면서 사소하게 발을 헛디딘 경험 한 번이 평온했던 누군가의 나날을 통째로 뒤바꿀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동네 공원을 씩씩하게 거닐던 분이 하루아침에 침상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 시작은 결코 거창하지 않아요. 그저 다리 한 구석에서 느껴지는 아주 미미한 불편감, 그것이 서서히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죠. 제 이름은 박선우입니다. 4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연구해온 의사로서 저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변곡점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제가 깨달은 명확한 사실 하나는, 노화라는 손님은 가장 먼저 다리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소리 없는 경고, 다리의 노화.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으로 인해 다시는 스스로 걷지 못하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70을 넘긴 어르신이 한 번 넘어졌을 뿐인데 그 후 1년 안에 세상을 떠나실 확률이 4분 중 1분이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다리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 약화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서서히 갇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금보다 적어도 20년은 더 쌩쌩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격려가 된답니다. 오늘 다리 노화가 왜 시작되는지 그 과학적 배경부터 지금 바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요령,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다리 건강 회복 비법 5가지를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파워를 내는 근육 덩어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 즉 다리입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70%가 이 다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혹시 근육 감소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티나게 빠져나갑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40줄에 들어서면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약 1%씩 우리 곁을 떠나간다고 해요. 그러다 70이 넘어가면 그 속도가 3배나 빨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벌어지는 일들. 그렇다면 다리 근육이 힘을 잃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가장 먼저 몸의 밸런스를 잡는 능력이 뚝 떨어지고 걷는 모습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죠. 통계를 보면 더욱 실감 나실 겁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3분은 매년 한 번 이상 넘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 10에서 15%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아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고요. 이 고관절 골절,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평균 입원 기간만 해도 3주, 완전히 회복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리고 안타깝게도 5분 중 1분은 회복하지 못하고 1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절반 이상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온다, 고 목소리 높여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의자에서 연속으로 5번 일어나는 간단한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 하나만으로도 생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의 사고가 바꿔버린 일상. 이정민 어르신의 이야기. 늘 움직이는 걸 좋아했지. 동네 뒷산 오르면서 땀 흘리는 게 낙이었고 손주 녀석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노는 게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 그날 이후로 내 모든 것이 멈춰버렸지. 이야기는 올해 75이 되신 이정민 어르신의 가슴 아픈 경험담입니다. 2년 전 평소처럼 거실을 거닐다 바닥에 깔린 작은 러그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고가 불러온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어르신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버거워졌다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다고 하셨죠. 그분의 말씀 속에는 깊은 상실감과 절망, 그리고 차마말로 다 표현 못할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걸을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 얼마나 깊은 고독감이 숨겨져 있는지를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활동 제약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보행장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걷는 것이 힘들어지면 삶의 다른 여러 부분들도 도미노처럼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고립, 오랜 벗을 만나러 가는 것도,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심지어 집 앞 슈퍼에 잠시 다녀오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걷기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존감 하락, 내가 이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자괴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분들에게 이런 신체적 약화는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 관계의 균열, 이른이 되신 최은숙 할머니는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들네 식구들 눈치가 보여.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서. 혼자 씻지도 못하니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 악순환의 고리. 가장 두려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니 움직임이 줄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는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 결국 혼자서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져 요양시설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어르신의 약 60%가 보행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원하신 후 평균 생존 기간은 겨우 2년 반 남짓이라고 하니 이 숫자가 아닌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다리 건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를 어딘가로 이동시켜주는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 독립적인 삶,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내 다리는 지금 괜찮을까?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고 있는 노화의 그림자를 감지하고 계신가요? 이제부터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점검 항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실제 노인 건강 클리닉에서 널리 활용되는 평가 방법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리 노화 초기 신호 5가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나도 모르게 손잡이를 꽉 잡게 된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주변 가구나 벽에 손을 짚어야 편하다. 예전보다 걸음걸이 폭이 눈에 띄게 좁아졌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어딘가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다.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당신의 다리가 경고등을 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해보는 자가 테스트 4가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직접 따라해보세요. 다음 4가지 테스트 중 2가지 이상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지금부터는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팔걸이나 손의 도움 없이 의자에서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나요? 몸을 앞으로 많이 숙이거나 반동을 이용해야 한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발로 균형 잡기. 조용한 곳에서 양손을 허리에 얹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5초간 버텨보세요.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바로 다른 쪽 발을 내려놓게 된다면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걸음걸이 관찰. 거울 앞에서 자신의 걷는 모습을 살펴보거나 가족에게 부탁해보세요. 보폭이 유난히 좁거나 발을 질질 끄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명백한 보행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 감지. 바지를 서서 입을 때 중심 잡기가 어렵나요? 양말 신는 것이 불편해졌거나 계단 오르는 것이 예전보다 숨차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나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다리 근력 약화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이 4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에서 나도 그런데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생활 습관 점검하기. 아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아니요라고 답한 항목이 3개 이상이라면 현재 당신의 다리 건강은 빨간불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일 밖에서 햇볕을 쬐며 걷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아니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활동, 가벼운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을 하시나요? 아니요.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충분히 섭취하시나요? 아니요.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서 있거나 움직이는 시간보다 훨씬 긴가요? 아니요. 최근 1달 사이에 크게 넘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질문지가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다리 기능 저하의 조용한 경고이자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놀랍게도 70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이 테스트에서 2가지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지금은 좀 힘들지만 좀 쉬면 나아지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다리의 노화는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한번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절망은 금물. 지금부터 시작하는 다리 건강혁명 5가지.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당신의 다리를 다시 젊고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생활 속 5가지 마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다리를 튼튼하고 활력 넘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80이 넘은 후에도 꾸준한 노력으로 근육량을 20%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즉, 나이는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첫 번째 마법, 하루 20분, 제대로 걷기에 놀라운 힘. 걷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발바닥 전체로 땅을 힘차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걷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평소보다 보폭을 약간만 더 넓혀보세요. 의식적으로 몸 전체를 사용하는 이 제대로 된 걷기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70%를 깨울 수 있습니다. 혹시 걷는 것 자체가 조금 힘겹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당장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몸을 멈춰둘 필요는 없습니다. TV를 보시나요? 광고가 나올 때마다 소파 앞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저 그런 움직임 같을지 몰라도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다리가 전해오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마법, 의자 위에서 펼쳐지는 미니 근력 운동. 반드시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늘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의자, 그곳이 당신의 소중한 운동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의자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바르게 앉은 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보세요. 처음엔 5번씩만 해보세요. 하루에 3세트, 익숙해지면 10회로 늘려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동작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입니다. 처음에는 팔걸이나 무릎을 짚고 일어나고 앉는 것을 반복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손의 도움을 덜 받게 되고 결국에는 다리 힘만으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순한 동작들은 허벅지와 엉덩이, 즉 우리가 걷고 균형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마법, 식탁에서부터 시작하는 다리 영양 공급. 바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지탱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영양소는 단백질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하루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 끼니 손바닥만한 크기의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꼭 챙겨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프라이 2개나 두부 반모, 점심에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런 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거죠.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근육 회복이 더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밥과 반찬을 함께 드실 때 반찬 중에서도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네 번째 마법, 일상 속 숨겨진 운동 코스, 계단 활용법.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오늘부터 딱 한 층만이라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보세요.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앞꿈치만이 아닌 발바닥 전체로 계단을 꾹 누르듯 디뎌야 다리 근육에 제대로 힘이 전달됩니다. 내려올 때는 서두르지 마세요. 한 계단씩 잠시 멈추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층 오르내리는 것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2주 안에 눈에 띄게 다리에 탄력이 붙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마법, 근육만큼 중요한 유연성, 스트레칭의 힘.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유연하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다리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멀리 밀어내는 동작, 또는 바닥에 앉아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만으로도 다리 전체가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어 다음날 더 활기찬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5가지 습관들은 하나하나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젊음의 활력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인상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단 6개월 동안이라도 꾸준히 건강한 다리 습관을 실천한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생각하는 신체 변화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작아지고 약해져 결국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게 되지만 반대로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근육을 자극하면 우리 삶은 20년, 30년쯤 젊어진 듯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다리를 망치는 나쁜 그림자, 이젠 안녕. 하지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 건강을 좀먹는 나쁜 습관들을 뿌리 뽑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과 식습관을 실천해도 해로운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첫 번째 그림자, 너무 오래 앉아있기라는 현대인의 덫.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지만 특히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TV 시청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나고 움직임은 줄어들면서 결국 몸 전체의 순환이 느려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근육 감소증 발생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연속으로 1시간 이상 꼼짝 않고 앉아 있으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40%나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30분 규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0분 이상 한자리에 계속 앉아있지 마세요. TV를 보신다면 광고가 나오는 사이에 잠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돌거나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76세 윤지환 어르신은 이런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TV 리모컨을 일부러 소파에서 좀 떨어진 곳에 둬. 채널 바꿀 때마다 일어나야 하니까 귀찮아도 운동이 되더라고. 그랬더니 무릎 아픈 게 훨씬 덜해졌어. 두 번째 그림자, 무심코 다리를 꼬는 습관의 배신.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느끼지만 이 자세는 다리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비틀리고 척추와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을 방해해 다리 부종이나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수도 있지요. 특히 여성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주 취하는 자세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려면 먼저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2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새로운 자세에 익숙해집니다. 작은 팁 하나 드리자면 의자에 앉을 때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이나 책을 끼워 보세요. 그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세 번째 그림자, 발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신발 선택. 우리는 종종 신발은 그저 발을 보호하고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발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이며 그 기초가 흔들리면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이 편한 부드러운 신발만 찾게 되는데 지나치게 유연하고 지지력이 없는 신발은 발바닥 아치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다리 근육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발이 좋을까요? 발 뒤꿈치 부분이 약 1.5에서 2cm 정도 살짝 높고 발바닥 아치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며 발가락이 눌리지 않도록 앞코가 넉넉한 신발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맨발로 다니기보다는 가볍고 발에 잘 맞는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다리 건강에 더 좋습니다. 족부 건강 전문가 강민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저평가된 열쇠입니다. 좋은 신발 하나가 노화로부터 무릎과 다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신발이 보약이다라는 말,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발에 잘 맞는 신발 하나가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의 크기와 형태도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현재 내 발에 맞는 신발 사이즈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작지도 너무 헐겁지도 않은 정확한 사이즈의 신발이야말로 다리 건강에 든든한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그림자, 즐거움 뒤에 숨은 잘못된 등산 방식. 등산은 전신을 사용하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산을 내려올 때 무릎을 충분히 굽히지 않고 빠르게 걷거나 뛰듯이 내려오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에서야말로 무릎에 가장 큰 하중이 실리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보폭을 가볍게 줄이고 가능하면 경사면을 지그재그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함께 챙기셔야 할 것은 등산용 스틱입니다. 스틱을 제대로 사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자, 가장 흔하지만 간과되는 과체중의 무게.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그 4배, 즉 4kg의 부담이 더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걷는 자세가 틀어지고 이로 인해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까지 왜곡된 하중이 전달됩니다. 체중 감량은 단순한 외모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걷는 능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실제로 몸무게의 단 5%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입니다. 저녁 식사의 양을 평소보다 조금 줄이고 간식을 과자나 빵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꾸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나쁜 습관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인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씩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박선우 의사가 제안하는 하루 10분, 다리 회춘 루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40년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하며 다듬어온 하루 루틴을 여러분께 특별히 공유해드립니다. 이 루틴은 아주 간단하지만 실로 강력한 효과를 지닌 실천법입니다. 아침 루틴, 기상 후 10분. 눈 뜨면 발목부터 빙글빙글, 2분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을 안쪽으로 10번, 바깥쪽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밤새 굳어있던 다리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기지개쭉 전신 스트레칭, 3분 침대에서 일어나 가볍게 온몸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다리를 쭉 뻗고 허리도 살짝 비틀어주면서 굳어있던 근육들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아침 식사 후 제자리 걷기, 5분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킬 겸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5분간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다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점심, 오후 루틴, 틈틈이 5분씩, 식후 가벼운 산책, 5분 점심 식사 후에는 바로 앉지 말고 사무실 복도나 집 근처를 5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가능하다면 계단 한두 층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앉아서 다리 들기, 틈날 때마다 1분씩 의자에 앉아 일하거나 쉴 때 한쪽 다리씩 번갈아 무릎을 펴서 수평으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보세요. 각 다리 5회씩 반복합니다. 허벅지 근육 강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기,
알람 활용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었다면 알람을 맞춰두고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1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짧은 걷기를 하세요. 멈춤은 곧 쇠퇴의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저녁 루틴, 잠들기 전 10분. TV 광고 시간은 운동 시간. 광고 나올 때마다 저녁에 TV를 보신다면 광고가 나올 때마다 소파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쿼트를 하거나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 커다란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마무리 다리 마사지 앤드 스트레칭. 5분 잠자리에 들기 전 종아리와 허벅지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두드려주고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당겼다 미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하루 동안 쌓인 다리의 피로를 풀고 숙면을 돕는 부드러운 준비 운동이 됩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많이가 아닌 자주, 짧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날 잡아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여러 번 짧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다리 건강에는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심해 외출이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거실을 천천히 왕복하며 걷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의자를 잡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미니 스쿼트, 벽을 밀며 종아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모두 집안에서 얼마든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마지막 열쇠. 다리 건강은 단순히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자유를 누릴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마주하며 한 가지 진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내 몸을 정성껏 돌보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저는 어느 날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의 힘이 곧 삶의 자유다라는 사실입니다. 튼튼한 두 다리로 아흔에도 동네를 누비는 어르신이 병약한 다리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이른의 어르신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독립은 통장의 잔고나 나이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두 다리의 건강한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다리 건강은 단순한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동의 자유, 스스로 식사하고 용변을 볼 수 있는 일상의 자존심,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하루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삶의 독립성과 직결된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움직임이 아닙니다.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화장실조차 혼자 가기 버거워지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어도 두 다리가 발목을 붙잡고 결국에는 타인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단 5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당신의 미래 10년, 20년의 풍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한 아주 작은 다리 운동 하나가 훗날 당신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눈 핵심 습관 5가지를 마음속에 새겨보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훗날 당신의 다리를 점고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루 20분, 의식하며 걷기.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땅을 밀고 나아가는 발끝의 감각, 경쾌하게 움직이는 팔, 평소보다 조금 넓은 보폭을 의식하며 걸어보세요. 생명력이 다리 전체로 퍼져나갈 겁니다. 의자에서 시작하는 틈새 근력 운동. 운동할 시간이 없어 라는 말은 이제 그만. 앉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다리 근육을 깨울 수 있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차오르면 삶의 중심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단백질 풍부한 근육 생성 식사, 매 끼니
당신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양질의 단백질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근육을 짓는 소중한 재료이자 다리가 버틸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일상 속 계단 활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작은 용기가 당신의 다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르내리는 작은 반복이 다리, 근육의 밀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 단단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드러움이 있어야 부상을 막고 움직임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짧은 스트레칭이 당신의 다리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작고 사소한 노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20년, 30년 더 젊고 가벼운 다리로 당신의 빛나는 노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두 다리가 만들어갈 자유로운 내일을 응원합니다.